네, 안녕하세요. 부광노인대학교 학생 여러분, 엘라미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좀 더 실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이 특징을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때 A4 용지가 옆에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책도 괜찮습니다. 한번 찍어 보세요. 일단은 찍으면 대부분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책은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반듯한 사각형의 모양인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뭔가 앞쪽은 크게 나오고 위쪽은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크고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작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사각형 형태, 반듯한 형태의 책 모양을 촬영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촬영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자,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들고 촬영할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고 내가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지금 A4 용지가 있다, 책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촬영할 거예요. 그렇죠? 앞에 책이 있어요. 이렇게 촬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촬영하니까 당연히 앞쪽은 더 크게 나오고 뒤쪽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서 바닥과 평행하게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많이 찍어보면 찍어볼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반듯하게 찍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TV 화면 찍어보세요. 자, TV 화면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TV 화면을 네모나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가 저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찍잖아요. 절대로 반듯하게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TV의 중앙 부분을 내가 보고요. 그리고 TV와 내가 평행이 되도록 그렇게 촬영하셔야지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는 똑같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 하나 놓고 뒤에 놓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 되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앞에 있는 게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게 작아 보여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볼펜을 촬영하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두고 촬영하는 것과 이렇게 두고 촬영하는 게 차이가 있다. 이거를 잘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걸 바로 왜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 때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왜곡 이런 말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펜의 모양은 왼쪽에 가깝나요? 오른쪽에 가깝나요? 오른쪽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은 아마 왼쪽으로 촬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왜곡을 항상 없애서 촬영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왜곡을 주고 촬영하는 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촬영한 것은 생수병을 촬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촬영했어요? 왜곡이 상당히 심하게 촬영했죠.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촬영하시면 가까이 촬영할수록 더 많은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왜곡을 주고 싶냐 아니면 주지 않고 싶냐,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곡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의 중간 부분은 왜곡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시겠죠? 일단 이걸 아셨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자,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 얼굴을 가운데 두면 가운데 부분은 왜곡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왜곡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반가운 왜곡이죠. 왜 반가워요? 다리가 더 길게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왕이면 내가 사람을 사진 찍어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찍으시는 게 좋겠어요?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로 촬영하실 때 이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얼굴은 되도록이면 가운데 부분에 두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은 거의 바닥에 오도록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발바닥을 여기 화면에 끊기는 부분에 두고 촬영하시면 발이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 아래 공간은 어느 정도는 두시고요. 얼굴을 가운데 두고 촬영하시면 훨씬 더 늘씬한 그런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스마트폰의 왜곡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 앞에 인물을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먼저 내가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포즈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상당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과 스마트폰을 평행하게 찍으시면 적어도 있는 그대로는 나옵니다. 다만 얼굴이 만약에 프레임 위쪽에 카메라 내가 찍는데 여기 위쪽에 오게 된다, 얼굴이 여기에 오게 된다 그러면 얼굴이 길어져요. 아까 보셨던 왜곡 효과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인물의 얼굴은 가운데 두고 평행하게 찍어보기.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하실 것은 앉아서 찍어보는 거예요. 앉아서만 찍어도 또 왜곡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앉아서 찍게 되면 얼굴이 다시 화면 위쪽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앉아 찍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밀어서 찍게 되실 거죠. 이렇게 밀어서 찍게 되면 훨씬 더 정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8등신 이야기 하잖아요. 8등신이 아니라 9등신, 때때로는 10등신이 될 정도로 상당히 늘씬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우리는 모델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델분과 함께 한번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 모델이 아니라 일반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만족스러운 사진을 촬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촬영법을 잘 기억하고 해보시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촬영하실 거예요. 어디가 잘리는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쁜 인물 사진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해볼게요. 저 어때요?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왜곡이 생기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길쭉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왕이면 인물의 얼굴은 가운데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운데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칫하면 인물의 무릎을 자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내가 뒤로 더 물러나서 찍어도 되지만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앉아서 찍는 겁니다. 자, 앉아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일단은 서서 찍는 자세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그리고 앉아서 찍어볼게요. 자, 근데 앉아서 찍었는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겼죠. 얼굴 부분이 다시 프레임 위쪽에 있으면서 너무 길쭉하게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밀어서 촬영해보세요. 밀어서 촬영하면 얼굴 부분을 좀 더 앞쪽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늘씬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촬영해 볼게요. 정면에서 촬영하면 물론 이렇게 예쁘게는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빛이라든지 다른 환경들이 좋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면사진 찍는 게 아니죠. 정면사진은 스튜디오 가서 여권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찍으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살짝 틀어서, 정면이 아니라 그렇죠,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찍으시면 정면뿐만 아니라 옆모습하고 같이 나오는 조금 입체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한 컷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팔의 포즈입니다. 얼굴만 예쁘게 웃는다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팔의 포즈를 좀 더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팔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있죠.
가급적이면 팔 하나쯤은 몸에 붙이든지 해서 팔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경우에는 몸과 팔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올리니까 훨씬 더 포즈가 더 좋죠. 여기서 표정도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인물 사진을 무조건 카메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카메라를 보지 말고, 자, 왼쪽도 한번 보고 오른쪽도 보고, 괜히 아침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아침에 안 드셨다고요? 그럼 점심 때 먹었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먹을 맛있는 음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상반신 위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전신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시면, 다시 제가 또 뒤로 살짝만 물러날까요? 자, 이렇게 찍는데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시면 1x 옆에 보면 0.5x 좀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없는 분들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더 넓게 보이는 장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늘씬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이 너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발의 간격도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왼쪽 다리를 좀 더 앞쪽으로 내밀어 볼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내밀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날씬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얼굴은 가운데 부분, 지금 제가 3분의 선을 키워 뒀는데요. 가운데 부분 근처에 있으시면 훨씬 더 날씬한 장면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정면보다는 약간 더 측면으로 가도록 하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요. 자, 팔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볼까요? 네, 그런 식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턱을 조금, 네, 옆모습은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턱을 조금 당겨서 카메라를 보실까요? 한번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조금 낮춰볼까요? 턱을? 네, 턱 낮춰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좀 더 멋진 그런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저게 안 되는 분들, 저 광각 기능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뒤로 물러나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더 물러날게요. 이 정도만 물러나서 이렇게 찍으셔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 포즈 할 때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팔을 가급적이면 간격을 두는 게 좋고요. 다리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팔의 포즈가 영 어색하다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방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가방을 한번 가지고 와서 가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가방을 들고, 자, 보통 보세요. 벌써 기분이 지금 방금 한번 좋아지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사진 찍는다고 해서 웃어! 안 돼요. 웃어! 한다고 찍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행동들을 유도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좀 몸을 이렇게 틀어보세요. 이렇게 좀 틀고 또 반대로도 틀고.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가방이 있는 쪽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가방을 반대쪽으로 메볼까요? 왼쪽으로. 자, 보통 인물 같은 경우에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에 자신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대개 약 80% 정도, 이거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제 경험적인 통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왼쪽에 자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왼쪽이 더 자신 있으신가요? 오른쪽이 더 자신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럴 때는 왼쪽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손의 모양이 약간 어색해졌죠? 자, 이때 손은 가방을 잡아도 되고요. 가방 끈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가방 끈,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다들 누구나 모델의 끼가 있습니다. 그 끼만 잘 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찍으면 훨씬 더 날씬하고 예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가까이 찍고 싶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클로즈업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카메라에 있는 기능 더보기에 들어갑니다. 또는 인물 사진이 있으신 분들 인물 사진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웃포커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웃포커스로
더보기 누르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인물 사진. 자, 그럼 인물 사진 이렇게 들어갔죠. 인물 사진을 하게 되면 좀 더 클로즈업된 효과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찍으시면 아까보다는 더 괜찮은 사진이 나오죠. 자, 뭔가 하면 처음부터 정면 사진 찍은 게 아니죠. 제가 일단은 늘씬하게 찍고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클로즈업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완전한 정면에서 찍은 게 아니죠. 살짝 측면에서 찍어서 좀 더 입체감을 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좀 내가 좀 자신 없다, 몸매가 그러신 분들도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이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잘 아시더라고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자, 보통 단체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어떻게 서시나요? 정면은 그렇게 잘 안 서시잖아요. 의외로 정면으로 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면으로 서는 것보다는 약간 몸을 한 15도 정도 비틀어서 그렇게 찍으시면 나중에 뭐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본인이 좀 더 날씬하게 나오게 찍는 방법이라는 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조명 환경에서는 살짝 어둡게 찍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터치한 상태에서 노출을 살짝 낮추고요. 그리고 노출 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을 저쪽 방향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시 카메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카메라 보시고 너무 확 돌아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카메라 싹, 그렇죠. 너무 많이 돌았어요. 한 번만 더 갔다가 이렇게 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깎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내가 셀카 찍는 경우도 있죠. 셀카 찍는 경우나 하면 제가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찍는다 그러면 내가 화면을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해서 셀카를 찍는 게 낫습니다. 모든 것은 왜곡이에요. 카메라 렌즈에 가까울수록 눈이 가깝죠. 눈은 크게 나오고 끝부분은 카메라 렌즈에서 조금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더 작고 갸름하게 나오겠죠. 셀카를 찍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전문 모델도 아닌데 전문 모델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PPT 보시면서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더불어서 제가 어떻게 포즈를 취하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는 가로보다는 세로가 좀 더 유리하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가로로 찍은 적도 있었죠. 가로로 찍는 경우는 상반신 위주로 찍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전신 사진을 찍을 때는 가로 사진보다는 세로 사진, 가로 사진보다는 세로 사진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얼굴은 가운데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끝은 화면 하단에 두지만 조금 공간을 줘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 아까 정면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측면으로 비틀어서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되도록이면 가운데 있으신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돼서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보통 왜곡은 가장자리에서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찍을 때 공간을 좀 많이 두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공간을 두고 가운데로 몰아서 찍으시면 왜곡이 덜 되겠죠. 근데 그 장소가 만약에 예쁜 장소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배경이 예쁜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 얼굴 나는 크게 나오는 게 좋아, 좀 이렇게 화면에 작게 나오는 것보다 크게 나오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확대 기능이 있죠. 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확대를 해서 찍으시면 훨씬 더 왜곡이 없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진의 앵글, 제가 이미 아까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앵글을 우리는 아이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찍을 때 눈높이에서 찍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 레벨이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대상을 찍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래에서 위로 찍어요. 이거를 로우 앵글이라고 해요. 자, 제가 아까 찍을 때 다양한 앵글을 다 구사를 해드렸습니다. 자, 앉아서 찍고요. 그쵸? 우리가 앉아서 찍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로우 앵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높이에 찍을 때는 아이 레벨,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 이게 하이 앵글이 되는 거예요. 자, 왜곡을 이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셀카를 찍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셀카를 찍는다고 할 때 일단 제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셀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셀카를 찍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문자를 하는 자세에서 나 여기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턱은 크게 나오고요. 카메라와 멀리 있는 눈은 작게 나와서 정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적어도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찍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찍으시면 적어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얼굴과 카메라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평행이 되도록 그렇게 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내가 얼짱 각도로 찍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찍으시면 될까요?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에 가까운 눈은 크게 보일 거고 카메라에서 먼 턱은 날렵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훨씬 더 괜찮은 셀카를 찍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정면으로 이렇게 찍으시는 것보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죠. 약간 측면에서 아까 실습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살짝 측면에서 이렇게 오도록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셀카도 여러분들 아주 예쁘게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수업 듣고 바로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수업 듣고 내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쵸?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한번 여러분들의 셀카를 꼭 찍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이 앵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새의 시선이다. 그리고 로우 앵글이라고 하면 개미의 시선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늘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셀카를 찍으실 때 일단은 예쁘게도 찍어 보시고요. 다양한 각도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카메라가 있는 그대로 찍어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아이 레벨 뭐예요? 하이 앵글이죠. 그리고 로우 앵글입니다. 그래서 전신 사진을 찍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사진을 찍는 경우는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으시는 게 더 낫고요. 만약에 내가 얼굴 위주로 찍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이 앵글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성인을 전신을 찍는데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 앵글로 다리는 짧게 나오고 얼굴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운 사람 찍어줄 때는 이렇게 하이 앵글로 찍으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을 때는 로우 앵글로 찍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그래도 이렇게는 찍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평행하게 찍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평행하게 찍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가 카메라를 어디 가서 위로 들고 찍는 경우 그냥 평행하게 찍는 것보다는 살짝 카메라 각도를 꺾어서 찍으시면 꽃밭을 더 넓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꽃밭에서 촬영하는 팁입니다. 꽃밭에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찍는데 정면에서 찍는 거와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차이가 정말 커요. 우리가 정면에서 찍게 되면 꽃밭의 꽃들이 대부분 머리 뒤쪽에 걸릴 거예요. 목 뒤에 걸리거나. 근데 내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꽃밭에 사람을 가득 채워서, 그쵸? 사람 뒤가 다 꽃밭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는 카메라 높게 들어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정리를 또 하자면
정면 사진 찍는 거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정면에서 찍는 것보다 항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15도 정도 각도에서 찍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입체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방향이라든지 성질을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빛을 찾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집에 창 있죠? 창가의 조명을 활용하세요. 그것만큼 좋은 조명은 없습니다. 자, 창가에 있는 조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창에서 태양이 안 보일 때 찍는 거예요. 태양이 보일 때 찍는 게 아니라 태양이 보이지 않는 창에서 들어오는 통창에서 들어오는 그 빛은 정말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창이 있다 그러면 이게 창이라고 합시다. 창이라고 하면 창을 던지고 이렇게 만약에 셀카를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출을 올려서 밝게 찍는 법을 배우신 거고요. 그때 밝게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창이면 오히려 내가 창을 바라보면서 셀카를 찍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좋은 조명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게 되면 자칫하면 스마트폰의 그림자가 내 얼굴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창이 있다 그러면 창이 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창의 조명을 제대로 맞으면서 그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가의 조명을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 찍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들이 어디를 봐야 돼요? 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생동감 있는 그런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진의 포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손이 되게 부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손을 차렷하고 있는 것보다는 손을 올리든지 아까 했죠. 그래서 손을 괜히 해보는 거예요. 모델 놀이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괜히 허리에 손도 올려보시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냥 차렷 자세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촬영할 때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찍어요. 뭐 손을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도 있고 아까 허리 포즈도 알려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손을 많이 활용해 보자. 그렇죠? 손을 활용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손 활용하는 모습 보셨죠? 머리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요. 괜찮아요. 근데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손이 너무 어색하다 할 때 좋은 팁이 바로 뭔가를 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부, 결혼식을 할 때 신부들이 이렇게 부케를 들죠. 부케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부케를 들면 사진 찍기가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 손 모양이 딱 정돈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좀 사진 찍을 때 손 모양이 어색하다 그러면 가방을 든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방 드는까지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꽃을 든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안 되면, 없으면 주변에 뭔가도 잡으면 돼요. 이렇게 나뭇잎이 있으면 나뭇잎도 잡아보고요. 나무가 있으면 괜히 나무에 이렇게 손을 그쳐보는 거예요. 그게 손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꽃도 잡아보는 거예요. 이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꽃 사진 찍을 때 괜히 이렇게 꽃 잡죠. 그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찍으셔야지 좀 더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잡을 것도 없다 그러면 뭐 컵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찍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악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악기 들고 그렇게 인물사진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한 인물사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을 또 보여주는 그런 사진도 되잖아요. 즉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 사진을 내가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이런 악기도 연주했었구나, 내가 이런 그림도 그렸었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진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꼭 찍어보세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인물사진 하면 정명사진을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서 정명사진은 어디 찍으라고요? 사진관 가서 찍으시고요. 일상에서 찍는 사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물사진을 찍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이제 뭐 정면에서 잘 찍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걸어가게요. 걸어가다가 뒤를 해서 그렇게 또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촬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면에서 많이 찍었어요. 내가 좀 더 다양한 장면, 그리고 자연스러운 장면. 아까도 보셨듯이 제가 저기 가서 가방 들고 한번 메워 보시겠어요? 그때 표정이 풀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표정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봐. 이러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재밌고 사진을 찍히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정말 포즈가 안 되는 분들도 이렇게 찍으면 거의 다 포즈 안 되지가 않고 무조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좀 이제 찍다가 좀 뭔가 재미가 없다라고 할 때 앉혀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앉아 찍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좀 사진 찍다가 앉게 되면 또 긴장감이 풀려요. 그래서 긴장감이 풀릴 때 또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그렇게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뻣뻣한 사진보다는 다양하고 살아있는 그런 인물 사진을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인물 사진에 대한 자신감 생기셨나요? 자, 이번에 배운 거를 언제 해본다고요? 네, 강의 끝나자마자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